서울대, 고대, 연대, 재시문 기반이랑 MMI를 특히 깊숙이 팠습니다. 너는 못해.를 빨리 알려주고 그런데 다 못해. 그렇다 지 뭐야? 준비하면 된단 말이야. 반갑습니다. 진로진학TV 정동환 인사드립니다. 면접입니다. 면접 어렵습니다. 면접. 왜 어렵냐면 말하는 연습을 우리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늘상 듣고 먹고 섭취하는 류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유형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 어렵습니다. 특히 면접 같은 경우에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 기반 면접 그리고 의대 같은 경우에도 MMI 면접이라고 해서 또 이것 또한 또 굉장히 복잡해요. 왜? 답이 없어요. 특히 이제 재시문 기반 같은 경우에는 답이 일정 부분 있는데 이제 MMI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인성 기반,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거다라고 답이 있다기보다는 본인의 논리성, 본인의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얼마나 깊게 하느냐에 대한 척도를 평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오늘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할 거냐면 저희 연구진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아주 훌륭한 면접 끝판왕 책들이 기본형 그리고 심화편이 있지만 오늘 그 책보다는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이라고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연구물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준비할 시간을 좀 많이 줄여들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총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셀프 면접 준비 매뉴얼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시사 이슈입니다. 이게 꼭 해마다 좀 시사 이슈 같은 게 시사다 보니까 달라지지만 제가 볼 때는 꾸준히 기본적으로 논쟁거리들은 1, 2년 안에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두고 봐도 좋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목자사에도 그리고 영재원에도 특히 취업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법 안내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서울대, 고대, 연대, 즉 재시문 기반이랑 MMI를 특히 깊숙이 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사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의 자료들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어찌 보면 하나하나 다 다운받아야 되는데 상업적 용도로 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간 형태로 다루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진학지원단 차원에서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강원 진학지원센터에서 실제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트 3에서 기존의 어떤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 뒤에 그리고 모의고사로 적용하고 그리고 마지막 면접 끝판왕 심화편 가지고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게 논리성 있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의미를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자마자 눈에 띄는 게 한눈에 단계별로 면접 준비 방법이라는 게 뜹니다. 총 이제 4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이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확인해라.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시행 계획을 확인하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장소에서 이런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할 거야 라고 모든 대학들이 각자 다릅니다. 좀 느낌이 다른 것들을 했기 때문에 꼭 확인한다. 그래서 방법, 시간, 평가, 요소, 시간도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보통 한 1분 30초에 1분에 한 문제 정도 했을 때 좀 큰 문항들이 또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라. 지금 안내해드릴 이 자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했던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의대, 전국에 있는 의대들의 어떤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자료를 잘 정리해놨으니까 이 자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인적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류 기반의 면접을 하는 학교들 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3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핵심 사항의 문제를 추출하는 방법 특강에도 다뤄드렸고 지금 전국으로 특강과 캠프를 학교 다니면서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문항 뽑는 거에 대한 방법론이 있어요. 그것도 정리가 잘 됐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스텝 4 그래서 모의 면접이죠. 어떻게든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볼수록 잘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너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특강한 이후에 많은 학교에 요청이 와서 특강과 캠프 형태로 너는 못해를 빨리 알려주고 그런데 다 못해. 그렇다 지 뭐야? 준비하면 된단 말이야. 넌 먼저 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 그리고 많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잘 못한다는 사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제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또
모의 면접을 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한눈에 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구성하자. 스터디 혼자는 힘들어요. 왜? 하기도 싫고 안 하게 되거든요. 스터디, 무조건 스터디. 그리고 면접 방법을 같은 학교끼리, 다르더라도 같은 계열끼리 있다 치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찾는 거죠. 같은 대학에, 같은 계열에. 그리고 기출문항을 조사해서 학교를 나눠야 됩니다. 나눠가지고 갖고 오고, 또 같은 학교라도 같은 학교 애들끼리, 같은 과들 애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같은 학교라면 다른 과들은 어떤 질문했는지를 보면 약간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같은 과라면 다른 대학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그 학과에서 어떤 걸 묻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물어보고 서로가 확인한다. 진행 방법 같은 경우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동일하게 입장,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땡땡땡입니다. 인사 10초 올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하는 전반적인 과정들,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해야 된다. 그 아이 컨택, 학생 3명 정도 앉혀놓고는 중간에 보다가 힘이 딸린다. 그러면 웃는 분한테 가서 에너지를 얻고, 다시 또 중간에 엄격한 분한테 열심히 보다가 힘이 딸린다. 그러면 또 옆에 분한테 에너지를 얻고, 이런 아이 컨택 하는 것들 또 해야 되면서, 그리고 입시부터 체크리스트를 학생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 체크리스트를 체크하고 학생한테 주는 거예요. 면접 받은 아이한테. 그리고 그걸 보시면서 하면 되겠고,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즉흥적으로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질문들을 하게끔 하고, 즉흥,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지 확인하고, 선생님들이 먼저 봐주고, 그 봐주는 걸 학생들이 보게 하고,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확인하게 하고, 녹화하게끔 하고, 서로 보게끔 하면 충분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영상 활용. 근데 첫 번째 샘플링은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또 연구진이, 그리고 많은 또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끝난 뒤에 저 같은 경우는 셀프 피드백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 스스로가 어땠다 라는 얘기를 꼭 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편의 피드백들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해서 다시 준비하게끔 하면 된다와 유사한 그런 한눈에 보는 모의 면접 방법도 볼 수가 있습니다. 25쪽에 가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면접 질문 추출하기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해서 핵심 사례 추출 질문, 핵심 사례 추출 질문,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핵심 사례 이런 거, 그리고 거기서 나올 만한 질문들, 왜 무단결이 있죠? 그리고 왜 지각들이 있었나요?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추출 질문들을 꺼집어내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체험의 자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26쪽에 있으니까 이거 출력해가지고 일단 쓰게끔 하면 되겠고, 근데 칸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다가 이 항목을 만들어서 아이들마다의 어떤 공유를 준 다음에 여기다가 적게끔 하는 거예요. 적게끔 하고 피드백들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학생들 학교에 있을 때 도와줌에 대해서 필요하거든요. 서로가 문제들을 같이 공유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아주 이슈죠. 여기서 꼭 교과 내용에 대한 것과 플러스 활동 여러 가지 보는데, 뭘 물어볼 거냐면 세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가 학업 역량, 얼만큼 얘가 학업적으로 뛰어나냐, 안 시켜도 좀 더 깊은 학습을 하려고 했냐, 제대로 했냐. 그 두 번째 진로 역량, 이 아이는 진로에 대한 걸 찾아가려고 노력했냐, 진로가 있냐 안 있냐에 대한 개념보다는 찾아가려고 했냐, 그리고 여기 학과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한가에 대한 것들을 묻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 역량, 얘는 리더십이 있느냐, 그리고 약간 배려가 있느냐, 도우려고 하느냐. 이 영역은 얼만큼 이제 돕는 어떤 캐파인데, 친구를 도와봤냐, 학급을 도와봤냐, 학교를 도와봤냐, 지역사회를 도와봤냐, 그리고 지구촌을 도와봤냐라고 저는 접근을 하는데, 어디 조금의 도와줄 수 있는 캐파의 범위가 넓은 아이들이 훨씬 더 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라고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면접 같은 경우에 꼭 우리가 중3 그리고 영재원 갈 때 고3 때 하는 게 아니라 중1, 2, 고1, 2,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정도 4학년 때도 꼭 한 번은 접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료가 꼭 중3, 고3만 쓰는 자료 아닙니다. 쭉 훑어보면서 저런 식이구나, 저런 말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꼭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29쪽에 가면 이것도 출력해서 꼭 쓰세요. 약간 칸이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 장에 정리를 하시면 좋은데,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느냐, 자리에 앉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 그리고 목소리 크기, 성량 중요하겠죠. 비언어적 요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에서 이제 독서,
그리고 세특, 생기부, 전공, 시사, 그리고 면접 태도는 어땠냐, 말하는 방법은 어땠냐, 그리고 30쪽에 가게 되면 말이 중언부언했냐, 하십시오 채가 아니라 이제 구어체 대답하였다 정도, 뭐 구체적으로 답변 못했다, 그리고 너무 짧다, 이런 내용들. 임근변을 잘하느냐, 그리고 요점 파악을 잘하느냐, 자신감이 있느냐, 끝난 뒤에 인사 및 퇴장했냐 정도의 프로세스도 괜찮다라고 봅니다.